네, 안녕하세요. 고우성의 테크 리뷰. 오늘 이제 김영중 오픈소스 트렌드 두 번째 10월 달에 됐고요. 11월 달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유럽 베를린에서 열렸던 오픈스택 서밋. 네, 직접 베를린까지 안 갔지만 요새 워낙 유튜브가 좋아가지고요. 관련된 것들을 다 꼼꼼히 다 이제 체크하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 엑기스만 또 커다란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짧고 진하게 그래서 공유해 주시려고 오라클 코리아의 김영중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중입니다. 네네. 여기 이런 클립이 몇 개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예, 뭐 동영상 올라간 네. 거는 뭐 3일을 했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몇 개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네네.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다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자, 우리 오픈스택 서밋인데 여기 뭐 그림에 또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셨는데. 예, 뭐 기존에 이제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기존에 이제 오픈스택만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이제 테마로 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름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밋 자체가 이제 오픈스택 서밋이었다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덴버에서 네. 봄에 이제 열릴 건데 그때 이제 오픈스택 서밋이 아니라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서밋으로 예, 바뀐다라고 합니다. 요새 사실 뭐 오픈스택, 뭐 쿠버네티스 뭐 워낙 이런 것 막 자꾸 나오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뭐 오픈에 대한 거는 오픈 소스를 예, 연상케 하고 있고요. 네네. 오픈 소스로 가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뭐 금액이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옵션이 제공되는 것에서 내가 어떤 옵션을 취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네네. 예, 선택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이제 플렉시블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오픈스택을 선택하시는 고객분들의 가장 큰 예, 소망은 벤더 락인이 걸리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라는 것들이 있는데 OS 벤더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가상화 벤더들도 예,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정 하나의 벤더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A 벤더, B 벤더, C 벤더를 가져다가 네. 서로 이제 호환성 있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인프라라고 하는 개념이 기존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는데 네. 그 이유가 요즘에 나오는 그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면은 기존 레가시에 많이 이제 최적화가 돼 있었죠. 데이터 센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가상화도 그렇고 좀 더 트레디셔널한 이제 워크로드에 최적화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CNCF라고 하는 것도 이제 출범을 했고요. 네. 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이제 출범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돼 나오면서 인프라 단에서도 어떤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요구 사항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맞춰서 진보를 해야 되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소스와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요 모든 것들을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를 같이 예, 통칭해서 이제 오픈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과 인프라 안에 뭐 클라우드가 들어간 거네요, 그죠? 그쵸. 오픈 예, 클라우드 예. 인프라스트럭처. 예,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보셨을 때 처음에 이렇게 쭉 보시니까 예. 보실 때 김 부장님도 와우 하는 게 좀 몇 개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오늘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네. 아마 오픈스택을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는 한은 뭐 새로운 기능들이 상당히 많은 새로운 컨셉들이 네.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도입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좀 제약된 부분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좀 큰 그림을 네. 빅픽처를 그려서 인프라스트럭처로 이제 통합하는 걸로 네. 가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내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예, 그쵸. 전체 인프라를 예. 다 아우르는 그런 맞습니다. 방향성을 갖고 가나 보죠. 예. 기존에 뭐 클라우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클라우드 하면 멀티 존으로 돼 있고 어베일리어빌리 존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져 있는 것처럼 기존에 이제 그 오픈스택 인프라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하나 네. 안에서만 운영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제 좀 더 확장을 해서 엣지 컴퓨팅까지도 해서 원격지에 있는 서버까지도 네. 데이터 센터 엣지 로케이션까지도 같이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크게 확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요새 AI가 물론 에브리에 AI지만 아니 오픈스택에 왜 AI가 들어가지? 좀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면서 요즘에 이제 크게 키워드로 이제 떠올리고 있는 것들이 AI와 머신러닝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 네. 그거 외에도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네네. 같은 인프라의
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도 지금 많이 런칭을 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네네. 업체들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단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냥 기존처럼 어떤 오픈스택이나 아니면 가상화에 있던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네. 어떤 리소스에 대한 엑셀레이션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 뭐 GPU라든가 그래서 AG라든가 하드웨어 예. 엑셀레이터를 많이 생겼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 네. 요즘에 서버에 장착이 돼서 나오고 있고 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것들 이네이블을 시켜주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라미스에서는 저희가 어떤 기술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네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이네이블 시켜주기 위해서 오케이, 나온 게 오케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데이터 분석이건 뭐 머신러닝이건 뭐 아니면 블록체인이건 간에 뭔가 이런 새로운 어떤 컴퓨팅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 FPGA, 그러니까 GPU 건 많이 그렇죠. 생기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커버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네요. 전체적인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밑에 단에서 엑셀러레이터를 관리해 주는 예,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다양한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나오면 그 예. 프로토콜 다 커버해 주듯이 예. 비슷한 거네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밌었던 거는 네. 그 데모를 두 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수행원과 같이 가면서 얼굴 표정이 이게 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해피한 건지 그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뽑아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네. 뭐 GPU나 이런 엑셀레이터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썼을 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이 바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데모는 음성 인식. 네. 요즘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도 얘기를 하면 전부 다 텍스트화가 되고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일반 CPU로 이런 거를 돌렸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데모 스크립트도 여기 링크가 걸려 있는데 네네.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네네. 돌려보시면은 일반 CPU에서 이 스크립트를 돌렸을 때는 음성 인식이 네.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영어 단어를 얘기하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GPU 같은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를 걸어서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그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네네. 떨어지는 데모까지도 시연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진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연인들 간에 이렇게 음성 통화할 때 예. 그 상대방이 거짓말하는지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를 그런 것도 뭐 해서 알려주는 뭐 몇 프로 진짜 이런 것도 될 것 같은데요. 새로운 네? 사업 방향을 또 이제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다음에 예, 카톡 문장 음성 톤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카톡 문장 하는데 그 문장에서의 어떤 문장 톤이라든지 예. 뭐 이모티 그걸 보고서 뭔가 진위 여부를 좀 알려주는 예. 뭐 이런 것도 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짓말 탐지기의 네, 어떤 그러니까요. 진보되는 방향. 그러니까요. 예, 아까 알 오바마 수도 있겠네요. 그 표정 보고서 예. 감정을 읽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네. 자, 스타링 X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엣지 컴퓨팅에 대한 관리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이러한 그 GPU나 하드웨어 아니면 엑셀레이터.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뭐 되는 프로세싱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떤 현장에서 그렇죠.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그 로 레이턴시를 통해서 응답을 줘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새 또 자꾸 뭐 CCTV건 뭐건 간에 예.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를 집어넣거든요. 그 안에다가. 맞습니다. 예. 네네네. 디바이스에. 예, 그러다 네. 보니까 클라우드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로컬 엣지에도 그렇죠. 어떤 컴퓨팅 파워를 어.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데 어. 그렇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에 대한 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이 많은 데이터 센터들을 어. 사람들을 전부 다 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프로비저닝이 필요할 때마다 음. 여러 기술자들을 불러서 하는 것들은 좀 시간 낭비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 스타링 X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엣지 단의 인프라를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바로 네. 스타링 X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네. 이건 굉장히 진짜 일반적인 우리가 평소 생각해도 오픈 스택하고는 완전히 그 범위를 뛰어넘네요. 예, 그 전에는 뭐 데이터 센터 하나에 그렇죠. 요구만 사이트, 네, 클라우드 네, 네. 사이트만 잘 관리를 했으면 됐지만 이제는 요구 사항이 이제 실시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을 카비하기 위해서는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고 아. 그런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더 필요한 거죠. 네네. 예. 하나의 사례인가 보죠. 유즈케이스처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이러한 엣지 컴퓨팅을 활용하는데 이제 좋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IoT
요즘에 뭐 커넥티드 카, 그렇죠. 뭐 이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오토노머스 뭐 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원격지에 쓰면은 네네네. 뭐가 나타났는데 막 1초만 늦어도 이거는 가서 이제 그렇죠.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로보틱스 프로그램, RPA. 네, RPA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좀 더 빠르게 어. 레이턴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효과가 있는데요.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클라우드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자체 내에서 어떤 팍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네. 이제 의료 영상 같은 엑스레이나 것들. 네네. 그렇죠. MRI 사진이나 아. 그런 것들이 바로 올라가서 의사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뭐 느리게 올라가서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또 음. 상당히 큰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클라우드가 좀 활성화되면 될수록 예, 이제 엣지단에 지금 그 엣지 컴퓨팅도 예.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겠네요. 그렇게 그죠? 될 수밖에 없겠죠. 될 수밖에 예, 없죠. 예. 구조적으로. 예. 모든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 그렇죠. 올린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오픈 인프라에서도 이런 쪽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예,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럼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뭐 AI나 VR 같은 경우도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에 대한 인식, 뭐 홍채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센터까지 갔다 오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네네. 옆에서 이제 홍채 인식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 조사를 해서 맞다 틀리다를 해줄 수 있으면은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MEC라고 하는 네네. 그런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사실 우리 토크아이티에서 지금 이제 테크리뷰에서 이제 김영준 부장님은 이제 뭐 오라클 대변인서가 아니라 예. 이제 전문가로서 나오셔서 하고 있는 건데 예. 또 이제 업은 또 업이 있으신 거니까 예. 그 이런 지금 이런 새로운 방향성 같은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다 결국 이제 수노 레이터 벤더 프로덕트에도 다 이제 이 사상에 또 녹아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나중에. 지금 이제 서밋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신규 기술을 발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런칭이 됐으니 네. 여러분들이 컨트리뷰션을 같이 해서 좀 버전업을 해 나가자라고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 직접 가져다가 개발자가 있으시면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큰 회사들은 개발자를 고용해서 본인들이 컨트리뷰션에서 가져다 쓰는데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벤더의 어떤 오픈 스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편하게 쓰시고 싶으시면은 네. 이런 기술들이 바로바로 내려가서 이제 벤더에서 상품화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겠죠. 저희도 이제 네. 테스트를 해야 되고 퀄리티나 그런 것들을 보장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용 서비스로 네. 추가가 돼서 이제 네, 여러분들이 벤더에서도 소프트를 받아보실 수는 있겠죠. 예. 네. 자, 오늘 뭐 새로 들어오는 단어들이 이제 많네요. 네, 스타링, 뭐 에어쉽, 네, 예. 에어쉽 이거는 어떤 개념의 이거는 뭐그 예, 이거는 항공모함이죠, 이게. 네네네, 그렇죠. 네, 모든 걸 하나에다 싣고 이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태까지 오픈 스택에 대한 설치, 관리, 업그레이드 이거 상당히 복잡해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그전에도 이제 그 웨비나를 하면서 뭐 콜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픈 스택에 대한 디플로이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좀 더 나갔어요. 예, 어, 오픈 스택에 대한 디플로이뿐만이 아니라 네, 베어메탈 하드웨어까지, 까지도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가 에어쉽이라고. 그러니까 클라우드 보시면 인프라 돼요. 전반에 대한, 예,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뭐 특징적인 거를 보면은 기존의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이 개발 환경과 테스트 환경 네,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조건도 틀리고 네, 설치하는 사람들도 틀리고 뭐 설치할 때의 어떤 거에 따라서 옵션을 잘못 줄 수도 있었는데 이 에어쉽이라고 하는 거는 야물 파일로 네, 이런 모든 그 데피니션을 네. 하나로 만들어서 파일화 해가지고 프로비저닝 할 때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예측 가능한 환경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컨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그리고 프로덕션 환경을 동일하게 네네. 맞춰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야물 파일이라는 걸로 소프트웨어로 다 정의를 다 낸다는 예, 말이죠. 맞습니다. 야물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기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프로그램 랭귀지를 몰라도 아, 네. 정의를 내려서 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네네네. 거죠. 예.
자, 여기 보면 그 뭐 맨 밑에 보면 바비칸인가? 예. 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요. 바비칸. 요게 이제 그 에어쉽에서 관련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조금 몇 개를 나열을 했는데요. 네, 네. 바비칸이라고 하는 거는 음. 어떤 그 인프라를 시큐어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비전을 하는 데서 패스워드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것들은 암호화한 마스터 키 네. 이런 것들을 어딘가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관리하기보다는 어떤 그 API를 통해서 시큐어한 스토리지 영역을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요 바비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러한 시큐어 스토리지에 대한 API를 제공해 주는 네.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예. 네. 이게 내년도에 이제 2, 4분기에 1.0 버전이 정식 릴리스돼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서밋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1.0 캔디데이시 지금 나왔다. 네네.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내년에 이제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서밋이 덴버에서 열릴 때? 덴버에서 이제 열리는데 그때는 아, 이제 그때 1.0을 릴리즈 하겠다라고 요번에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예. 네네. 자, 줄이라고 읽을 것 같은데 줄. 네. 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줄이란 것은? 예, 네. 이게 뭐 이게 뭐 그 고스트버스터에 문이 나오는 있는데? 예, 문을 지키는 괴물이라고. 음. 예, 고스트버스터가 상당히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여기 시청자분들 30대 분들 모르실 거예요. 40대 분도 아실까? 예, 뭐 찾아 줄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글에 쳐보시면 아마 이상한 괴물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문을 지키고 있는 괴물인데 그 괴물을 통과해야지만 요 문을 예, 통과해서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제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는 CI/CD에 대한 어떤 그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네. 계속해서 어떤 코드가 나오면은 얘를 통합해서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디플로이하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네. 만약에 뭐 좀 더 예전으로 가보면은 CI/CD가 나오기 이전에는 네. 개발자들이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일단 먼저 런칭을 하고 오픈하죠, 먼저. 그렇죠. 사이트 오픈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오픈을 하고 나서 오픈이 된 다음에 가서야 이제 코드를 팀원끼리 모여서 이제 리뷰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네네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런 그렇죠.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CI/CD 형태로 해서 이제 좀 프로세서화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버저닝을 관리를 하자라고 네네네.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그 패치가 만들어지면은 일단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예, 결과를 알 수가 있었는데 네. 이미 메인 라인에 머지가 돼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 바틀레이 걸리는구나. 예, 바틀레이. 메인 라인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 다른 개발자들도 올스탑이네 그냥. 올스탑에 아, 대한 아.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 이 줄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스택 커뮤니티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오픈스택 개발하면서 그렇죠. 이 오픈스택에 대한 서브 프로젝트는 수십 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또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기존의 CI/CD 시스템은 하나의 어떠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복잡한 아, 네, 디펜던시가 있는 네. 것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게이팅 프로젝트 게이팅이라고 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코드가 새로 만들어져서 어떤 시스템에 머지가 되기 이전에 어떤 테스트를 일단 1차적으로 걸치고요. 네. 그게 뭐 CI 시스템에 의해서 젠킨스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러닝을 하겠죠. 네네. 그래서 오류가 없으면은 오류가 없다라고 리턴이고 오류가 있으면 다시 개발자한테 돌아가겠죠. 오류가 없으면은 그 결과 값이 리뷰어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뭔가 오디트를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네네네. 리뷰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젠킨스나 이런 데서의 결과값 그리고 코드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보고 이 코드는 몇 점이야라고 레이팅을 딱 주면은 네. 어떤 커트라인에 넘어서는 것만 스레시를 게이트를, 넘으면 예, 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고 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이제 개발 쪽으로 가는 네네. 그렇게 되지만 이제 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더 이상 깨진 코드를 머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코드의 그 머지하는 그 순도를 높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그 순도를 높일 때 그걸 판단하는 것은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말씀하신 어떤 내공 있는 예. 그런 이제 퀄리티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그룹이 이것을 결국 사람이 체크하는 거죠, 결국. 1차적으로는 어떻게 했던 그 CI 시스템에 의해서 네? 체크를 해서 나온 거겠죠. 1차적으로 이제 기계가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2차적으로 사람이 이제 커밋을 해주는 거죠. 예. 네네네. 예.
이런 것은 앞으로 꼭 뭐 요 오픈 인프라, 요 오픈 스택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커다란 디펜던스가 많은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짜는 프로젝트에서는 예. 이런 하고 유사한 방법론들이 많이 이용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CI/CD 에 대한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그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요번에 이제 얘기를 한 게 서밋에서 나와서 얘기를 한 게 버전 3를 이제 소개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게 그 전에는 우리만 썼지만 버전 3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라고 해서 서밋에서 버전 3를 런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픈소스처럼 이게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 예. 수평적으로 뭔가를 막 개발하고 근데 거의 디펜던스가 있고 예. 콜라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지 않고 이제 수직적으로 탑다운을 해가지고 야 하청 주고 너 해 하는 것은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게 그죠?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컨테이너나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소스가 하나의 큰 덩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이 연관된 서브 프로젝트들이 그렇죠. 수십 개로 쫙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은 내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그 위에서 이 서브 프로젝트들과의 연관성이 네네네네. 잘 맞아서 돌아갈지도 검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줄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네.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해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위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보면 이제 이게 이게 네트워크상에서 뭔가 같이 콜라보를 하고 예. 뭔가 하는 것을 점점 이피션트하게 스마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이런 아주 방법론이나 체계들 이런 것들이 예.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개발돼서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자, 또 컨테이너 우리 요새 많이 나오는데 카타 컨테이너는 이것도 뭡니까? 네. 예, 저번에도 이 카타 컨테이너 네네.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보안성을 향상시킨 뭐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데 이 뭐 카타 내지는 뭐 카라라고도 이제 발음을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카라라고 보통 이제 발음을 하는데 이게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네. 그리스 단어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라고 할 때 쓰는 이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성입니다. 네. 그래서 요 그림에서도 보면은 현재 클라우드 벤더에서 많은 클라우드 벤더에서 뭐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를 공유하면서 그리고 커널을 공유하면서 호스트의 커널을 공유하면서 본인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각자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이솔레이션 된 환경에서 아니면은 온프렘에서 돌린다라고 하면은 보안이 그렇게 크게 예,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네. 특히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는 하나의 하드웨어에 아, 내가 돌리는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 동일한 하드웨어에 다른 그렇죠.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거 뭐 잘 만들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게 좀 어떤 보안 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른 회사의 그렇죠. 컨테이너 안에 예. 뭐가 있는지 난 모르는 거잖아요. 보안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 이런 이슈가 뭐 있다라고 해서 인텔에서는 클리어 컨테이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네, 예전에요. 네. 이 컨셉을 보게 되면은 칩에서도 CPU에서도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인텔식 같은 경우는 VT, 뭐 X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좀 더 보안성을 높여보자라고 해서 인텔에서 이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이퍼라고 하는 데서는 런V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네. 이 런V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 컨테이너를 가상화에다 집어넣어서 돌리면 보안성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컨셉을 이제 그 오픈스택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만든 게 카라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은 높이고 그리고 컨테이너에서 대한 퍼포먼스와 같은 것들은 이제 가져왔다. 그래서 양쪽의 장점을 다 가져온 네네.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보안성 높이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이퍼에서 경량화돼. 예,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하이퍼바이저를 그냥 쓴다고 무겁잖아요. 하면은 예.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그렇죠. 예, 발생을 네. 하고 있고 네. 그 오버헤드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로 갔는데 네, 그렇죠. 다시 그대로 넘어오면 이거는 그러니까요. 뭐 네네. 돌무기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경량화된 이제 하이퍼바이저를 기준으로 해서 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그림에서도 보면은 OCI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네. 이 단체 이름입니다. 네. 컨테이너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컨테이너에 대한 표준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OCI 컴패티블 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컨테이너 그릇 내지는 어플리케이션 이 표준을 따랐다라고 하면은 서로 다 호환이 호환이 된다. 네네. 오케이. 라고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얘기하는 카라 컨테이너 자체도 OCI에 네네. 컴패티블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베어메탈의 컨테이너에서 아니면은 가상 머신의 컨테이너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를 가져다 카라 컨테이너에서도 운영을 해도 네네. 그대로 변경 없이 돌아갈 수 네네.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하이퍼바이저 경량화된 하이퍼바이저인데 예. 그 엔진이랄까? 그건 뭘 쓰는 겁니까? 이거는요? 6번에 있는 게 아마 퀵 에뮬레이터라고 네네. 하는 이제 네. 엔진인데요. 이거는 가상화를 많이 다뤄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잘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그래서 뭐 KVM이 됐던 젠이 됐던 뭐 버추얼 박스와 같은 이제 덱스탑 가상화 됐던 대부분이 퀵 에뮬레이터에 있는 소스들을 많이 가져다 쓰고 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조네, 원조 얘가. 거의 이제 원조에 가까운 아, 네. 예, 네. 그 가상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좀 그 라이트하게 만들어서 그 컨테이너만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는 게 카라 컨테이너의 가상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상화 원조인 큐브 거기서 이제 딱 컨테이너 필요한 것만 집어넣네요. 하이퍼바이저. 다른 건 다 빼버리고 하이퍼바이저.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제 보안 이슈가 있었던 네. 호스트에 있는 커널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 가상화가 어떻게 했던 경량화된 그렇죠. 가상화가 올라갔기 때문에 본 어플리케이션만의 어떤 커널을 격리시키는 거죠. 어떻게 커널 보면. 자체도 네네네. 그 오닝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커널까지 공유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네네네. 어플리케이션마다 커널을 별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네. 그럼 앞으로도 이게 뭐야? 그럼 이 카타 컨테이너는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어떤 이제 보안 쪽을 뭔가 컨설하는 네. 그런 분야에서는 이것이 그래도 많이 활용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를 네. 내가 데디케이트해서 내가 서비스를 요 서비스에서만 요 하드웨어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뭐 카라 컨테이너 안 가도 베어메탈에서 컨테이너를 프로비전해서 써도 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뭐 버그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네네. 그 서비스 아니기니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제 멀티 터넌시 네.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서로 터넌트가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하드웨어에서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솔레이션을 해주는 기술 레이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서는 뭐 카라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자, 그 이제 Q&A 하기 전에요. 예. Q&A 전에 그 뭐 이제 연말 이제 올해 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한 달밖에 안 예. 남았는데 뭐 지금 이제 뭐 오늘 이제 그래도 오라클에서 지금 저 오픈 이제 뭐요 오라클에서 리눅스 쪽을 하고 계시니까 예. 어떠세요? 지금 올해 이제 오라클 리눅스 쪽 사업은 올해 이제 거의 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뭐 사업 성과 어떠세요? 그냥 뭐 저희는 항상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찾아주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이제 그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또 저희는 또 딜리버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오픈 스택 커뮤니티라든가 네. 아니면 CNCF와 같은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파운데이션에서도 저희가 컨트리뷰션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뭐 좀 어떻게 되면 안정적으로 인프라를 고객분들이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찾으시는 네네. 고객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시장은 계속해서 커져 나갈 거고 모든 워크로드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엣지 컴퓨팅이나 아니면은 로컬의 어떤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프라를 이제 구비를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 사업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쪽에서도 이제 많이 찾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오픈 소스 사실 우리나라에 오픈 스택 예. 전문가가 예. 그게 또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요번에도 이제 이 그 서밋을 보면은 네. 중국에서는 많은 개발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발표를 많이 해요. 근데 한국은 뭐
그 SKT 같은 경우는 가서 요번에 가서 발표도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근데 뭐 거기 외에는 그 한국에서 이제 개발자들이 어떤 이런 것들에 이제 컨트리뷰션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거는 좀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시장에서 많이 이제 찾아지고 또 뭐 당장 이제 회사에서 필요해지 이제 개발자를 뽑아서 거기다 이제 컨트리뷰션을 시킬 거잖아요. 뭐 지금 오늘 컨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향후 몇 년 안에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해서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아마 한국에서도 많은 개발자들이 컨트리뷰션을 또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내년, 후년 뭐 이런 오픈소스 관련된 예. 이런 뭐 환경이랄까 어떤 그 기업체에서 이걸 수용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속도 이게 리니어하게 갈 것 같습니까? 뭔가 익스포넨셜하게 갈 것 같습니까? 이게 모든 기술이 네. 나오고 나서는 상당히 거품이 많아요. 네네. 버블 단계라고 보통 저희가 네네.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뒤돌아보면은 네.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오픈스택 했었죠. 네네. 그래서 뭐 우리도 오픈스택 해야 돼 뭐 해서 프로젝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윗단에서 오픈스택 가지고 프로젝트를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니 검토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오픈스택에 대한 프로젝트 우죽순적으로 생겨나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컴다운이 됐죠. 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오픈스택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떻게든 이러한 기술들이 그때 당시에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성장해서 뭐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갔겠죠. 네네. 근데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지만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기다리는 시기가 이렇게 발생해서 내려왔다라고 하면은 네. 요게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이 개발이 완성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는 폭발적으로 네. 어떤 구축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